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도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쩍 잦아진 태풍과 비가 소독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면서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거점 소독소를 찾은 축산 차량 안팎에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배나 더 손이 갑니다. 소독약이 묽어져 효과가 떨어지고 뿌린 소독약이 금세 씻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약의 농도가 강해지는 거죠. 물과 소독약의 비율이 1.5배 강해지는 거죠. 약의 비율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후 잦은 태풍과 비 때문에 방역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힘들여 뿌려놓은 생석회와 소독약이 매번 비에 쓸려가기 일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병한 지난 17일 이후 2차례나 태풍이 찾아왔고 비가 온 날도 7일이나 됩니다. 방역 당국과 농가는 비가 그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소독을 해야 했습니다. 약품 수요도 크게 늘어 충청북도는 지난 3주 동안 생석회 134톤, 소독약 27억 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비가 오고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원점에서 다시 소독한다라는 생각으로 생석회를 좀 충분히 살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사에 출입하는 인력도 발판 소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 오는 주말에는 북상 중인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41일 대장정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문화제조창 C를 비롯한 청주시 곳곳에서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공예작품 2천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다채로운 디자인,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공예로 재탄생하는 이곳. 옛 담배 공장의 모습을 벗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무대로 다시 태어난 문화제조창 C입니다. 나무 그릇처럼 보이는 이 작품의 반전 소재는 가죽입니다. 얇은 가죽을 촘촘히 쌓아 올린 모습은 자연에 적응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동식물의 생장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떻게 이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작업을 완성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얼핏 종이처럼 보이는 작품의 소재는 면입니다. 보자기 형태의 작품은 가족과 작가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화려하고 고가의 비단을 사용한 상류층 계층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사랑했던 면을 소재로 삼고 싶어서. 소금 결정으로 검을 형상화한 작품부터 과소비를 지적하는 영수증 드레스까지 소재가 주는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재미를 느끼면서 작가들의 상상력을 한 편의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또 안견이 그린 몽유대운을 차용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고 산책길을 걷듯이 작품을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2019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41일에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문화제조창 C와 정북동 토성 등 청주 곳곳에서 35개국 1,200여 명 작가들의 작품 2천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공예의 도시 청주에서 11번째 청주공예 비엔날레에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청주 전역을 공예의 향연으로 수놓을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가 언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발전소를 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기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놨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 명명한 LNG 열병합 발전소는 M15 공장 바로 옆 부지에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인근 주민 반발에도 8천억 원이나 들여 굳이 복수의 전력망을 갖추려는 이유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13분 정전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일본 도시바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가발전을 통해서 동시수전을 하고 무정전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생태계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칠 영향,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는 질소 산화물입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 방지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원대 문윤섭 교수가 이를 적용해 대기 확산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700m 지점도 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가중률이 계절별로 0.01에서 0.2%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맥시멈으로 나왔을 때 기본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4ppm 이하로 만든다는 게 지금 모델 결과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최대로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발전소 건설로 1년에 질소 산화물 205톤을 배출하게 되겠지만 각종 저감 사업을 통해 이보다 많은 229톤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된 상태로 오는 11일 흥덕구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문화재조창에 조성하는 이른바 열린 도서관을 놓고 민관정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맞짱 끝장 토론으로 그동안 불거진 논란들을 해소해보겠다는 취지였지만 찬성 측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이 개최한 문화재조창 내 열린 도서관 토론회. 참석자들은 시작부터 열린 도서관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공공영역인 도서관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데다 기본 업무인 대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 서비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관리자도 운영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시설에 청주시가 조성 비용부터 지원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청주시와 시의회는 앞으로 10년간 열린 도서관에 9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그 책 지원비 400 받는 것도 400 받으려면 1년 평가 심사 다 하고요. 그 서류 준비가 책으로 한 권이에요. 400만 원 받는데. 청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양한 상업시설과 접목된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의 도서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도서관 기능을 접목해보고 도서관에 대한 조성, 운영비는 청주시가 내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은숙 청주시 의원 등 열린 도서관 적극 찬성 측이 전원 불참해 토론이 일방적으로 흐르면서 결론 없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민간 개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거버넌스 측은 당초 구룡공원 1구역 2곳에 대한 민간 개발 제한 가운데 개시노거리 맞은편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이 방안을 수용하면 오늘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은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이 직면한 난제 가운데 난제일 텐데요. 음성군이 대학생들의 전입운동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로비에 이동 민원실을 꾸렸습니다. 설명을 듣는 학생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음성군이 지역 내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마련한 겁니다. 기숙사생과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또 전입신고 하려면 저희가 직접 면사무소를 멀리 가야 하는데 또 직접 나와주셔서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장학혜택이 군청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저희는 잘 몰랐는데 대학생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혜택을 늘리는 조례 개정까지 끝냈습니다. 최초 전입 시 10만 원을 지급하고 학기마다 추가 지원으로 최대 90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동민원실은 144명의 전입자를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학생 인구 유입으로 해서 군 인구 중대와 교부세 중대는 물론이고 지역과 대학이 협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입유도로 인구 숫자 늘리는 것에만 멈추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1년치 등록금을 공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가 762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음성극동대가 740만 원, 영동유원대 731만 원, 중원대와 서원대, 제천 세명대의 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많은 국립대는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충북대 427만 원, 한국교통대 410만 원, 한국교원대는 318만 원으로 충북 지역 착한 등록금 1위,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요. 청주대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적립금 일부를 투입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6만 2,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9,000여 명, 4.3%가 되레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안산시는 올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일반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국 등록금 자료를 발표한 서영교 의원은 대학마다 교육 과정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대학의 입장을 일부 대변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등록금을 내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소위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교육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이시종 지사가 수도권 명문대 본교를 충북으로 유치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바꿔 말하면 지역 대학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대신 수도권 대학들이 내려와서 충북의 인재를 키워달라는 말이 아닐까요?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못 올려 어렵다고 하소연하기에 앞서 얼마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성해 볼 때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이 지난해 대학 4학년금 법인부담금 수십억 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석학원은 청주대학교의 4학년금 법인부담금 32억 원에 93%에 해당하는 29억 9천여만 원을 교비로 냈습니다. 또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법인이 내야 할 4학년금 부담금의 90%인 15억 9천여만 원을 등록금인 교비로 충당해 대학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주 옥산면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행정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 207억 원의 국비 지원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면 오는 2025년 새로운 공영 도매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괴산 시골절임 배추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 시골절임 배추 영농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20kg 한 상자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3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만 상자 291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괴산군은 올해 판매 목표를 110만 상자로 늘려잡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전 11시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나라사랑 호국정신 결의대회가 오후 1시 호암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보은에서는 2019 한글사랑 글쓰기 대회가 오전 10시 30분 보은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산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인 오늘 아침까지 1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14도, 제천 10도, 보은 1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1도 등 20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